맞아, 그냥 한 사람이 생각해낸 말 그대로 진짜 이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아? 그건 몰라. 메슬로우가 학습이 부족했다. 이제 아까 우리가 학습의 정도를 걷는 4단계를 얘기했고 그중에 첫 단계가 이제 꿈을 갖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4가지 유형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꿈을 어떻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정리를 해서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진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너무 우연한 계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아니면 뭔가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을 보고 깨워온 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동경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꿈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정형화된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스스로가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았으면 꿈은 절대 찾을 수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가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만 내가 이걸 진짜 하고 싶구나, 맞아요.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가 이제 꿈을 갖게 된 계기도 예전 영상에서 말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갔다며. 갑자기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워낙 좋아했었는데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가 접었죠. 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접었어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는 좋아하는 것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축구밖에 안 남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꼭 꿈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그래서 이제 축구를 중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캐스터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꿈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 꿈이 뭐지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꿈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만드세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화가가 될래, 이건 아니에요. 맞아, 그치. 화가가 될래가 아니라 나는 그림을 좋아하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래가 되면 좋겠어요. 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건 좋은 것 같진 않지만 뭐 돈을 많이 버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직업 이름이 아니라 꼭 본인의 꿈을 좋아하는 걸 담아서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질문도 좀 있었어. 서울대 의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입시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와, 잘 갔다,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케이스 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정보력이나 아니면 뒤에서 얼마나 받쳐주시는 그런 서포트가 입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또 너에게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아까 잠깐 말하긴 했지만 저 질문을 부모님들의 영향이 입시에 혹은 학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니야. 절대 명확하게 아니지. 아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정보력이 영향을 미치긴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미치지. 당연히 미치지, 그거는. 이건 미치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 보자면 그 혹시 메슬로우라고 들어봤어? 메슬로우 5단계 욕구 이론. 그렇지. 그 애기가 된 기분이야. 그 메슬로우 욕구 5단계를 보면 제일 아래가 생리적 욕구지.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애정과 소속의 욕구, 맞죠.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 맞아. 이렇게 5단계로 나뉘는데 이때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 제일 처음에 있던 그 생리적 욕구지, 생리적 욕구. 네, 그런 욕구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아기 때인데, 아기 때 생리적 욕구가 제일 크게 요구가 되지. 근데 그럴 때 아기가 혼자만의 힘으로 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아니지. 쉽지 않지. 그렇지. 전에 말했듯이 인간은 본디 미성숙 출산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못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럴 때 오는 게 부모님이고 가족이지. 맞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가 첫 번째로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 거고, 당연하게도. 그렇지. 생리적 욕구라는 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신체에서 뭐 요구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먹는 게 될 수도 있고, 맞아. 자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걸 이제 아기 때 부모님들이 채워주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제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 안전의 욕구도 생각을 해보자. 어린 아기가 뭐 예를 들어서 괴한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의 욕구를 스스로가 발휘할 수는 없잖아. 애초에 몸이 그럴 수가 없지. 그치. 신체가 불안전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것도 부모님. 그치. 아기가 이제 안전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치. 그렇죠. 이때의 안전은 이제 막 신체적인 안전도 있지만 사실 경제적인 안전까지 포함하는 말이긴 하거든. 그렇지. 경제적인 안전이라 하면 우리 집이 당장 폭삭 망해서 당장 내일부터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다, 다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안전의 욕구가 없어지는 거라. 그게 충족이 안 되는 상태란 그렇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린 갓난아기한테 자, 네가 돈 벌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이제 부모님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지. 안전의 욕구 충족까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애정과 소속의 욕구인데. 요거 가족이면 중요하겠다. 그렇지, 이거 아주 중요하고 중요하지. 있다. 아주 중요하지. 애정과 소속의 욕구부터는 이제 가족도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회 집단이지. 이때부터는 또래 친구들도 중요하지. 또래 집단. 그래서 무튼 애정과 소속의 욕구 또한 그 말 자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스로가 채울 수는 없단 말이야, 저거를.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애정과 소속의 욕구 또한 이제 부모님 그리고 또래 친구들
또래 친구들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냥 학교지, 학교. 학교. 학교에서 채워줘야 되는 욕구인 거지. 그렇지. 네 번째 욕구가 존경의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렇지,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근데 이때의 존경이 진짜 와 멋있어요 막 그런 욕구보다는 그냥 너라는 인간 자체로 내가 마음껏 사랑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존경의 욕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또한 타인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스스로가 채울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존경의 욕구까지도 이제 이것도 이제 부모님과 학교에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채워줘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학부모와 교사가 채워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에 자아실현 욕구. 여기 학습자가 스스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거든. 마지막. 가장 높은 욕구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집안의 가정들이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경제적 안전의 욕구를 보장을 못하는 집안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모를 때 지금 상상력이 잘 발휘가 안 되는데 뭐 그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 그런 상황에 놓인 학습자들은 1, 2, 3, 4단계가 보장이 안 됐으니까 그럼 그 사람의 학습은 망한 거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그건 절대 아니거든. 절대 아니야.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4단계, 그 1, 2, 3, 4단계는 스스로가 채울 수는 없긴 해. 스스로가 채울 수는 없는데,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야지. 그게 안 채워지면 정말 학습을 못하는가? 이런 걸 던져봐야 되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까 생리적 욕구에 뭐 예를 들어서 소변이 마려워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소변이 마려운 어린아이가 소변을 진짜 마렵다 못해 소변을 막 이렇게 그 기저귀에다가 막 누면서까지 막 물건들을 입안에다가 집어넣어 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잖아. 맞아. 그건 즉 생리적 욕구가 아직 보장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빈곤한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무지개는 왜 7가지의 색깔이 이루어졌지? 가순수하게 궁금해질 수 있지. 생각할 수 분명히 궁금해질 수 있단 말이야. 가능하지. 그래서 사실 그 앞에 있는 4단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 그러면 아주 더 쉬워지겠지, 학습을 하는 게.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어떤 서포트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많죠.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셔서 서울 아이들과 차이가 많이 벌어질까봐 불안하시다라는 분들도 있는 걸로 이제 제가 많이 질문하시는 걸 봤어요.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 우리가 맞아. 이제 우리 대학교를 다녀서 알지만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맞아, 온 진짜 친구들이 많지. 있잖아. 근데 저는 경기도민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도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멋진 친구들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 절대 그 차이는 절대 크지 않아요. 그냥 너무 다른 지역과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가 계속 많이 나오네요. 비교하지 마시고 자녀분이 하려는 걸 계속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고 다른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이에게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뭐 저는 1, 2, 3, 4단계가 안 됐으니까 자아실현도 안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아니면 뭐 저는 학교에서 뭐 친구가 없어요, 이렇지 않아요. 맞아, 절대로. 맞아.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기를 저희가 응원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한마디만 더 오케이. 보태보면 그 사실 메슬로우의 아까 말했던 그 욕구 위계론 있잖아. 욕구 5단계. 그게 사실 절대적인 이론이 아니거든. 맞아, 그냥 한 사람이 생각해낸 말 그대로 제 이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아? 그건 몰라. 학습이 메슬로우가 부족했다. 그 메슬로우가 살다가 옆집에 있는 어린애가 커가는 걸 본 거야. 그냥 옆집에 있는 어린애를 보면서 그냥 만든 이론이야. 그게 끝이야. 얘가 어떻게 크는지를 그냥 딱 한 명 관찰하면서 만든 이론이거든. 세상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겠어요. 다 다른 상황에서 크고 환경에서 크니까 메슬로? 내 할 바 아님 이렇게 하면서 맞아 진짜. 잘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론이니까 한번 연관지어서 설명을 그치. 해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 질문도 좀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내가 질문지를 만든 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걸 다 모아놨어. 이런 질문은 뭐냐면 학습 능력, 학습을 해내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일단 아주 명쾌하게 당연하게도 사람들마다 다르지. 우리 너무 수많은 실예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고 생각을 하는 깊이가 다르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타고나는 학습의 능력은 사람들마다 다른 건 너무 맞아.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은 사실 되게 놀랍도록 어처구니 없게도 진짜 실제로 학습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이거든. 학습 능력과 학습은 큰 상관이 없다.
어떤 면에서? 이걸 이제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노력이 크냐 재능이 크냐 쉽게 바꿔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선 난 노력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논의가 되게 교육학계에서도 너무 어려운 논의라서 그치. 옛날 예적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 논의가 되어온 부분이거든. 대체 지능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뭐 IQ는 무엇인가? 그치. 뭐 몇 개의 막 Q로 나눌 수 있는가? EQ 막 그런 거 있잖아. 맞아. 그런 걸 그런 시작해서 진짜 많은 논의가 되어온 건데 이제 내가 한 두 가지 정도 실험을 제시를 해볼까 해. 이제 첫 번째는 교육학자 드웨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 질문을 던졌어. 당신이 생각했을 때 당신의 지능은 당신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당신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지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랑 아니면 당신의 지능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정적이며 불변인가? 지능은 유동적인가 불변적인가? 그치 그런 질문인 거지. 질문 두 개를 던졌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여기가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분류로 딱 두 개를 나눴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나의 지능은 이제 살면서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을 성장 지능 이론군이라고 말했거든. 지능이 성장한다. 지능이 성장한다. 근데 이제 바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정 지능 이론군이라고 나눴어.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암묵적 지능 이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튼 전혀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두 그룹한테 두 가지 과제를 던져주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건데 첫 번째는 정말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제 스스로가 그 어려운 걸 해내면 아주 큰 깨달음이 오는 문제. 어렵지만 그걸 이제 깨달았을 때 성취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주 쉬워. 그래서 누구나 아주 쉽게 그냥 해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쉽게 가는 문제. 이렇게 두 개를 내줬어. 나 학생들한테 선택하세요 한 거지. 누가 뭘 선택했을 것 같아? 보시는 분들도 답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지능이 성장한다, 지능이 바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렵지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쉬운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래서 그 행위의 기저에 깔린 그 생각은 뭔가, 심리는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성장 지능 이론군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는 것은 곧 나의 능력치가 점점 더 개발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어. 그렇다면 그거에 비례해서 나의 능력도 점점 더 높아질 거니까. 이게 성장 지능 이론군. 그렇네. 그리고 고정 지능 이론군이 왜 그걸 선택을 안 했냐면 그렇지. 그것도 중요하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다는 것은 곧 나의 능력이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 노력해도 내 지능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내가 이걸 아무리 노력해도 못 푸니까. 그치. 그 어려운 문제를 못 푼다는 건 동시에 내 지능이 낮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니까. 그렇지. 공포심 때문인가?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걸 이제 자기 방어 기제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안 해오는 경우가 있어.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바빠서 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갖가지 변명을 해서 들이대면서 안 하는 거지. 또 두 번째는 하긴 하는데 답지를 뺏겨오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난 이걸 풀었어요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의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풀어서 맞췄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어떻게 풀었는지가 아니라 일단 맞췄다는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능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어떤 문제를 접하고 어떤 걸 풀기로 결심을 하고 이런 것처럼 그냥 학습 전반에 대해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둘 중에서 뭐가 더 바람직한 학습적 같아? 당연히 성장지능군이겠지. 그치, 너무 당연하잖아. 그렇지. 이렇게라도 해야 너무 당연하게도 나의 지능이 혹은 나의 능력이, 학습을 대하는 능력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 따라서 학습의 능력은 사람들마다 다 당연히 다르긴 한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끝이야 그냥. 스스로의 노력을 바꿀 수 있어. 충분히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선천적인 학습 능력은 모두 다르지만 그거는 정말 요만큼의 영향도 주지 않는 학습에는. 그냥 시작점만 다를 뿐이지. 시작점 좀 다를 수 있지. 근데 그냥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쟤는 머리가 좋고 난 머리가 나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거야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지 뭐. 만약 쟤는 되게 머리가 좋아 보이고 나는 머리가 안 좋다 그래서 난 어차피 쟤한테 질 거야. 이런 생각을 왜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생각이잖아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기만이 되려나?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냥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좀 더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좀 더 효율적인지를 계속 노력하면서 찾아냈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선천적인 학습 능력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질문은 그냥 개인적인 의구심에서 하는 질문인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니? 아이고 좋은
서울대 의대 가가지고 막 되게 잘난 척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되게 말도 잘하고 막 본인의 세계도 딱 이게 아유. 든든하니 잡혀 있고 뭐 운동도 중학교 때 농구 선수한테 했으니까 운동도 잘할 거고. 너의 단점은 뭐니 너가 생각?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단점 이건 그냥 가볍게. 가볍게? 나의 단점은 나는